안녕하십니까. 알갈북의 유영호입니다. 요즘 그 학폭 때문에 학폭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서 한번 그럼 북에서는 과연 어떨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제가 가져와서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북에서는 쉬운 말로 학폭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해 온 적도 없고 지금도 없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인간 사는 사회니까 아이들끼리 싸우긴 하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 역시 이제 학폭, 학교 폭력이라는 말이 형성되는 과정은 결국은 사회가 개인주의화되고 파편화되고 물질만능 사회가 돼버리면서 그렇지 못한 집안의 아이를 그렇게 능력 있고 부유한 집 애들이 행하는 가하는 그런 거를 학폭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는 사회의 개인주의화하고 완전히 정비례하는 겁니다. 사회가 개인주의화되면서 그러니까 집단주의적으로 공동체가 강하다 그러면은 개인은 공동체를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 명이 집단을 이길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조직이 문화가 공동체가 강하고 조직화되어 있다라면 이 아이가 잘못한 거를 이 집단이 이 아이를 꾸짖고 그렇지 못하게 하는 문화가 형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다 파편화되고 개인주의화되니까 힘센 아이가 약한 아이들을 골려주고 이런 것이 바로 학교 폭력의 근원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즉 사회가 개인주의화된 것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뭐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엄하게 처벌한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물론 일시적으로 줄을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살인자를 처벌한다고 살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인하는 그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냐를 따져야 되듯이 학교 폭력 역시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북쪽 영상에서는 학교 폭력이 나타난 그런 영화든 일반 소개 편집물이든 그런 영상은 있을 수 없고 어떤 제가 보여드린 영상은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저런 문화라면 저런 상황이라면 학교 폭력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한 소개시켜드리는 영상 중에 하나에서는 보면은 학부모가 자기 딸이 세계 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결국 세계 대회에 금메달 땄는데 그 정도로 훌륭하게 키워놨는데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보지도 않고 한 번도 안 찾아가도 믿고 맡기고 또 그런 아이를 부모가 안 와도 그 아이를 세계대회에 능력이 있다면 내세워주는 이런 문화. 그 다음에 고아가 된 아이들을 선생님이든 마을 사람들이든 집단적으로 그를 끌어안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문화. 어쨌든 이런 집단주의적인 문화, 공동체 문화를 보면서 저 사회에서는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어휘조차도 없고 학교 폭력이라는 어쨌든 북쪽 사회의 학교에 관해서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영상들을 한번 가져와 봤고 그걸 갖고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북쪽 사회에서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겠구나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그럼 그 영상을 소개해 주는 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평촌구역 평촌 1동에서 살고 있는 온우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애들의 이름은 리효길, 리영년. 올해 15살, 13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효길이와 영년이가 4살, 2살 나던 해에 병으로 아버지는 사망했고 꼭 10년 후에는 어머니마저 불치의 병으로 저 어린 것들을 남겨놓은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효길이 영년이 한 동네에서 사는 주민입니다. 효길이 어머니와 10년 남아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2년 되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자랐죠. 원래 효길이 어머니는 효길이가 대학 공부를 꼭 해서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했습니다. 또 영년이는 앞으로 꼭 성악가수가 돼서 자기 꿈을 이루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다 나니까 저희들이 갑자기
부모 없는 서름을 느끼게 되었죠. 뭐. 정말 눈앞이 아뜨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자네들을 키워내갔나. 그러나 며칠 지나서부터 동네 사람들, 그다음에 동사무소, 우리 집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그저 너도나도 도와주겠다고 다 나서서 이제 그 3월 초에 큰 아이는 창덕학교, 또 작은 아이는 동안 그 중학교 시험도 당장 쳐야 되는 이런 그 긴장한 시기에 가정적인 불행을 당했습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이 가정적 불행을 놓고 정말 걱정이 컸습니다. 시험을 치러 가는 날이면 자식들은 의뢰히 부모들의 축복 속에 진문을 나서게 됩니다. 허나 혁일이와 용년이만은 어머니를 잃고 2달. 2달 만에 정말 이 자그마한 손에 수험표 한 장을 들고 조용히 진문을 나섰습니다. 엄마, 며칠 전에 오빠가 창덕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았어요. 오빠는 내가 울까봐 입학 통지서를 감추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인민반장 어머니가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난 소식이 없었어요. 헌데 오늘 오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나를 선발했던 저기 성악반의 그 선생님이 문 밖에 서 있지 않겠나요? 선생님은 입학 통지서를 내 작은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 입학 통지서를 받고 보니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온우이가 받아하는 입학 통지서. 혁일이와 용년이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순한 입학 통지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온우이가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꼽혀가라고 우리 사회주의 제도가 안겨준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혁일이와 용년이 온우이는 2019년 4월 1일 희망대로 상급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김장철이면 자기 집의 김장보다 혁일이네 집 김장을 먼저 해주곤 했다는 동초급 여명 일꾼에 대한 얘기며, 너희들끼리 어떻게 살겠는가고, 또 자기 집에 가서 함께 살자며 진정을 바친 동사무소의 한 일꾼에 대한 이야기. 그 취재를 이어갈수록 부모 없는 온우이를 두고 가슴 아파하면서 이 애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정과 사랑을 기울였을 사람들 생각으로 가슴 뜨거워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라는 이 한 가지 이유로 해서 모두가 보살피고 위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혁일이와 용년이의 밝은 꿈이 지켜지는 교정에도 어려 있었습니다. 여기는 창덕학교, 오보이 수령님의 모교. 하늘의 태양을 받들어 올린 성스러운 배움터에서 혁일이가 공부합니다. 제가 혁일이 학생의 담임교원입니다. 우리 혁일이가 축구를 남달리 좋아합니다. 그런데 학급이 처음 조직될 때에는 그가 볼을 얼마 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초급중학교에 같이 다닌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그가 초급중학교 시기 제일 좋아하던 것이 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야 혁일이가 부모를 잃고 볼을 전혀 차려고 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볼을 차도록 매일 축구를 조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혁일이가 동무들과 가까워지고 학교 생활에 종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학과 실력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학급에서 3등권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2019년 새학년도가 시작된 지 며칠 안 돼서였습니다. 1학년 한 과목 담임들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생각하고 회의장에 참가한 저는
교장선생님이 이번 회의에서는 혁일 학생의 학과 실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혁일 학생이 과연 누구길래 이렇게 협의까지 진행하겠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그때 혁일 학생은 부모를 잃은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우리 모두가 혁일 학생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그의 학과 실력을 높이도록 도와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교원으로서보다도 혁일 학생의 친혈육이 되어 그를 더 잘 키워야겠다는 결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혁일 학생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키운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혁일 학생이 사는 평촌지구에 수업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날 혁일 학생은 심한 거열로 해서 이 수업에 참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혁일 학생을 위해서 수업을 나갔는데 그때 보니 학생이 과제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쪽으로는 학생이 거열로 앓았기 때문에 리해도 됐지만 순간 저는 생각을 달리하였습니다. 만일 이 혁일 학생의 친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과제 수행을 하지 못한 아들을 놓고 그냥 오르만지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여구성을 더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은 혁일이가 1학년 학과 경연회에서 최여둥의 영예를 지니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뒷면을 보면 혁일 학생이 남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최여둥의 영예를 안고 선생님들과 함께 2020년 2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 혁일이와 영연이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유일하게 한 장뿐이라고 합니다. 4살, 2살 너무도 어린 나이에 곁을 떠난 아버지. 그래서 표상조차 희미한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려보고 또 새겨보려고 해도 도저히 기억해낼 수 없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혁일 학생은 바로 엄격하고 응심 깊은 사랑으로 키워주고 보살피시는 그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 중구역 동안고급중학교 저기성악반은 우리 인민들 누구나 사랑하는 이름 있는 가수들을 수많이 키워낸 것으로 널리 알려진 교정입니다. 바로 여기서 영연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전과 과목에서 최여둥해서 영예 교집반에 난 영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성악반에 입학하면 6명의 교원들이 한 학생에게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창을 비롯해서 피아노, 그다음에 음악 기초, 그다음에 율동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영연이도 앞으로 이렇게 자기의 재능을 활짝 꺾이운 그런 가수들로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학날에 영연이 학생만은 정말 그저 7명 내지 그저 한 10명 정도씩이나 따라왔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연 학생 정말 큰 식솔이라 하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양부모가 없는 고아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저도 의문이 많이 가졌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동네 인민반장 어머니며 그다음에 유명위원장 동지, 그다음에 다 이렇게 영연이 가족을 돌봐주는 이웃들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감동이 컸습니다. 그 개학날에. 사심 없이 진함 없이 이끌어주고 키워주는 교정의 선생님들이 혁일이와 영연이 이들 어느 이의 부모가 되어주고 친근한 혈육이 되어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들인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가.
요즘 효길이와 용년이의 집식설이 한 명 더 불었다고 합니다. 이 애들의 친형, 친오빠가 되겠다고 하면서 언니를 찾아왔던 그날로부터 명절날, 일요일 정말 특색 있는 음식이 생겨도 보내오고 생활의 이모저모를 남달리 정을 기울여 보살핀다는 한 청년. 그 청년은 이름도 주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말이 있다면 우리 사회엔 남이란 있을 수 없다고, 너와 나 우린 모두 친형제라는 이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파면 팔수록 더욱더 솟아나는 샘줄기와도 같이 고마운 사람들, 아름다운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 하다면 남이 없는 우리 사회의 이러한 현실은 과연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 저는 벽보 발간 사업을 맡아보고 있는 10분단 부위원장입니다. 저의 이름은 최예승입니다. 분단 벽보는 한 주일에 한 번씩 발간하는데 이제 며칠 후면 새 벽보를 발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늘 우리 학급 동무들의 생활에 추위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직 생활에서 모범인 동무들입니다. 전 다음 주 벽보에 분공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1소년반 동무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단에서는 소년반별로 예술소품 공연에 내놓을 종목을 2가지씩 준비하라고 분공을 주었습니다. 이번 주에 분단에서는 소년반별 판정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1소년반 동무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소년반 동무들이 다 같이 분공을 수행하니까 정말 기쁩니다. 26살이라 그러시네요. 이번 주에 우리 분단의 김명동무가 몹시 알았습니다. 이걸 알고 김예승 동무는 스스로 임명동무의 집에 찾아가서 임명동무의 학습 방조를 해주었습니다. 임명동무가 10점을 맞으니 제가 10점을 맞은 것보다 더 기쁩니다. 오늘 분단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분단벽보에 서기할 동무들에 대해 토론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분단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인 최예성 학생이 자기안을 발표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있는 모든 분단위원들이 찬성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분단지도원 선생님이 한 명을 더 추천했습니다. 선생님은 저언이라기 벽보란에 원주 학생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승우동네 말에 의하면 원주 학생은 며칠 전에 1학년 어린 학생이 벽도 벽체에 수정필로 금을 그은 것을 누가 보건 말건 지우개를 가지고 깨끗이 지웠다고 합니다. 분단지도원 선생님의 추천에 의해서 리원주 학생도 분단 벽보에 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학부 동무들 하나같이 공부 잘해. 수학도 1등, 문학도 1등, 모두 다 1등이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우리 학급 동무들 제일이야 제일이야. 벽보를 통해서 학생들이 모르던 이 궁정 서행들도 알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구동무처럼 그런 좋은 일도 더 많이 하고 학습과정 생활 잘해서 서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 이 벽보 이를 통한 교양 사업이 중요합니다. 우리 분단엔 자랑이 참 많은데 그만큼 많은 자랑을 다 담자면
우리 분단벽보가 이보다 더 커야겠지. 다음 주 벽보엔 또 어떤 자랑을 담을까? 특히 평양 외국어대학의 류송희 학생은 7개의 금메달을 쟁취하고 개인 종합 제1위를 함으로써 세계 기억력 선수권 보유자로 되었다.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그 감정이 꽤나 남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 어떻습니까? 선생님도 같고 우리 집 사람도 같고 나도 같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제 정신들이 아닙니다. 뭐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거 과연 우려만 가지던 우리 성이가 아니고 이렇게까지 메달을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단번에 7개씩 따가지고 우리 쪽에 기쁨을 주었다니까요. 깜짝 놀라고 정말 믿어지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도 뭐 우리 집사람 이거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몰랐고 부관심했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찾아가서 만나도 못 보고 선생님 얼굴과 이름도 모르고 솔직히 말하면 몇 달을 지내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선생님께 고맙다고 내가 인사를 올려야 되겠다 하고도 끝내는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희가 그 세계경연 참가에서 떠나는 날 저걸 떠나는 날 제가 육전에 발해주러 나갔다기 때문에 선생님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서 선생님 우리 딸 잘 키워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올 때는 저 같이 나가서 선생님을 나는 처음 만나고 그때 사주했습니다. 선생님한테 이거 딸을 맡겨두기만 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가서 인사도 변변히 못 올렸답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면 성의의 노력에 의해서 이번에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됐다. 내가 소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또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런 선생님이라면 또 이런 교육제도에 있는 성의를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정원과 위상을 떨치겠고 또 훌륭한 인재로 키울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심과 또 앞으로 이렇게 키우겠다는 그런 교리가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학부 동무들 하나같이 공부 잘해. 수학도 1등, 문학도 1등, 모두 다 1등이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우리 학급 동무들 제일이야, 제일이야. 우리 학급 동무들 하나같이 순박해. 인사도 모범, 옷차림도 모범, 모두 다 모범이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우리 학급 동무들 제일이야, 제일이야. 우리 학급 동무들 하나같이 씩씩해. 축구도 1등, 달리기도 1등, 모두 다 1등이야. 랄랄랄랄랄랄랄라 우리 학급 동무들 제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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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이야.